네, 안녕하세요. 예, 일요일 잘 쉬고 계신지요? 오늘도 이게 카메라가 도와주질 않네요. 그래서 그냥 노트북 카메라로 화질이 약간 떨어지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펠규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처음 일착으로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다라 방송 26년 3월 1일 방송. 트럼프 미 대통령 이란 하메네이 사망 발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트럼프표 정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동훈 대표도 트럼프의 이 정치를 좀 벤치마킹하자. 예, 이런 맥락에서 한번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오밤중에 난리가 났어요. 속보로 계속 뜨는데 어제 제가 밤을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이거는요. 좀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보통 일이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그동안 아무도 못했던 일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냈다. 이렇게 뭐 결론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 예, 하나씩 분석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엘리야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핸들명 바꾸었습니다. 예, 잘 바꾸셨어요. 이제 좀 헷갈리지 않고 저는 그 단어가 잘 외워지지가 않아. 그 회계라는 단어 있잖아요. 일본어로 회계라는 단어가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음. 예, 어쨌든 일본에서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음. 자, 오늘 그 이제 트럼프 얘기를 좀 하자면 이거는요. 여러분 저희 세대 분들은 아마 호메인이라는 이란의 호메인이 정말 저희가 어렸을 때 정말 정말 유명한 그런 이란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 호메인이 아 제가 이거는 한번 또 얘기를 하고 가야겠네.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뭐가 난리가 나냐면 이런 부정선거 있지 않습니까? 뭐 토론한다는 거. 그래갖고 뭐 부정선거 그 금요일 날 토론을 갖다 뭐 7시간을 했답니다. 그래 제가 그거 끝난 다음에 도대체 무슨 토론을 7시간 했을까? 그렇다고 7시간을 볼 수 없잖아요. 예? 그 뭐 뻔한 얘기를 갖다가 7시간을 볼 수 없어서 그냥 이런 그 언론기관, 뭐 종편이나 언론기관에서 그 중요 장면을 갖다 이렇게 캡처 해갖고 뭐 짧게 뭐 무슨 1분에서 한 10분 정도 영상을 띄워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만 7시간을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 뭐 이준석하고 전환길 얘기를 그때 제가 무슨 열심히 있다고 7시간을 보겠습니까? 근데 이제 안 사실은 뭐냐면 동시 접속자가 30만 명이 넘었다. 그다음에 그 클릭 수가 뭐 500만 가까이 됐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부정선거 이슈가 국민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제가 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제가 내일 혹시 시간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텐데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이준석이 뻥을 쳤다. 이준석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 할 때 자기가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완전히 전멸을 시키겠다. 의혹을 완전히 다 깨부수겠다. 깜빵에 보내겠다. 이렇게 계속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요, 이준석이.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7시간 토론 끝에 이준석이 제대로 준비하고 나온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준비를 많이 해와갖고 이거를 갖다가 이래서 500만 분이 500만 클릭이다 그러면 그 500만 명으로 하여금 부정선거에 관심이 어떤 분들도 이거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확신만 줬다. 결국은 이 토론의 결론은 뭐냐? 부정선거를 해소한 게 아니라 부정선거 정말 있었나 보네라는 의혹만 더 증폭시켜 버린다.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토론은 정말 결과는 그렇게 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예, 사피경님, 엘리야님, 어서 오세요. 예, 예, 엘리야님, 사피경님 반갑습니다. 엘리야님. 와, 30, 예, 동시 접속자가 30만 명이 넘었다. 32만 명인가, 얼마인가, 동시 접속자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본 사람은 500만 명, 500만 클릭이 됐대. 아니, 난 보지는 않았어. 근데 언론에 사도 떠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서 들어왔던 분들도 결국은 뭐야 오히려 이준석이 부정선거를 갖다가 이거 해소시킨 게 아니라 부정선거 정말 있었나 보네 이준석이 제대로 답을 못하네 이거 결론은 그거였어요. 아 정말 그러니까 차라리 결론이 이렇게 나올 바에야 큰 소리 치지 말고 토론을 하지 말았어야지 자신이 없으면 자기가 무슨 자랑스럽게 뭐 1대 4, 1대 4로 싸운 거거든요. 자기가 그랬잖아. 뭐 1대 50도 줬다. 받은 벼라. 큰 소리 빵빵 치더니만은 역시 이준석이 허접하고 나만 결론이 나온 거야. 엘리야님, 이준석 바보. 정말 바보 같아요. 아니 어떻게 토론을 그런 식으로 하죠? 무조건 그러니까 이준석의 대답은 딱 하나야. 무조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억지의 근거를 못 대. 말이 안 되는 무슨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논리는 못 대. 근데 부정선거 쪽에서는 그 뭐 도표에다가 무슨 그림에다 보드판에다가 온갖 증거를 다 제시를 해. 예? 이게 거꾸로 이게 오히려 이 500만 명이 봤다면 그 본분으로 하여금 부정선거 정말 있었나 보네 라는 의구심만 더 증폭시키고 끝났다. 7시간 토론이. 어이가 없어. 예. 참, 그 결과가 참 어이가 없어 갖고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오늘 이 썸네일에 한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표 정치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한동훈 표 정치를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트럼프 표 정치를 갖다가 하나하나 해내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 오밤중에 이제 속보로 막 뜨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미군 우리 측 사정 없이 뭐 피해도 최소 수준이다. 그러고 그다음에 트럼프 하메네이 사망했다. 이란인들 나라를 되찾을 기회가 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연설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연설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제가 저도 이제 그 풀 영상을 갖다가 소개해 주셔서 그렇게 봤는데 예. 믿을 만한 분이 검증된 분이 소개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인제 이거는 소셜 미디어인데요. SNS 그 메가 이렇게 하고 이게 도널드 트럼프 포 프레지던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좋아요가 585만 명, 그다음에 팔로우가 731만 명. 참 이런 거를 보면 한동훈의 건 아직도 약하다. 이런 생각. 물론 이제 뭐 미국의 인구가 지금 한 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억. 우리나라가 한 5천만 명.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 생각한다고 따져도 한동훈의 팔로우나 한동훈의 좋아요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6분의 1만 따져도 어떻게 돼요? 6, 7이 42. 그러니까 뭐야. 한 42만 명, 6분의 1이면은 어떻게 되지? 120만 명. 120만 팔로워가 한동훈이 돼야 되는데, 트럼프식으로 따지면, 120만 팔로워가 되는데, 지금, 한동훈이, 그렇게 되지가 않죠. 지금 뭐 한 30만 명 되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게 중도층을 흡수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중도층, 물론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지금 한 30만 명 되는데 중도층을 흡수하지 않고는 이렇게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에서 뭐 도널드 트럼프 for 프레지던트 이런 그 뭐죠?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뭐 브레이킹 뉴스 해갖고 뭐 해갖고 이제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메인이 죽었다 선언을 했는데 이 원문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영상으로 원문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 저도 이번에 이제 이 뭐야 믿을 만한 분, 검증된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이걸 통해서 전문을 봤거든요. 자 여기 보면 브레드 TV라는 게 이제 이거 저기 그 한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친절하게 번역도 해줘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한국말로 연설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내용을 잘 알아들 수 있도록 번역을 해서 보여주는 건데 여기도 구독자가 꽤 돼요. 16만 지금 6천만 명 이렇게 16만 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16만 6천 명.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한번 들어가서 지금 관련된 영상이 두 개 떠 있거든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한 그 연설 그 길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8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8분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다음에 IDF 이라크 왜냐하면 이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 작전을 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주도하고 이스라엘이 도운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이스라엘에 대한 그 대변인 뭐 어쨌든 그 이스라엘 쪽에서 또 회견한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그 한국 자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보시면 이 정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그거를 갖다가 좀 아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일단 보고 이게 검증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걸 알려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그분한테 또 좀 민폐가 될까 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오밤중에 속보로 막 뜨면서 맨 처음에 속보로 뜬 건 뭐냐 하면 이거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아, 그 뭐야 여기 하마네이가 사망했다 이렇게 트럼프가 먼저 얘기했고 그런데 그게 이제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식으로 기사가 나왔냐면 심리전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고 그냥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흐름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기사 패턴을 제가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트럼프가 하메네이 사망을 갖다가 기자들한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온 기사가 뭐냐? 이거는 지금 미국이 폭격을 하고 있는데, 이란을 폭격하고 있는데, 심리전, 뭐, 군인들의 사기를 꺾거나, 뭐, 어쨌든 간에, 하면의 지지자들의 사기를 꺾기 위한 심리전이다라고 또 기사가 났어요. 그 이후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떤 기사가 났냐 하면, 이 기사예요. 이거는 이제는 이란 국영 방송에서 이거 미국에서 얘기한 게 아니죠. 트럼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란 내부 국영 그것도 개인 방송이 아니라 국영 방송에서 확인을 해준 거야. 정말 트럼프 말대로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습니다고 확인을 이게 계속 제가 캡처를 속보 이렇게 든 게 뭐냐면 이게 오밤중에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지금 이런 기사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사가 올라왔느냐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사망 그러니까 헤메네이뿐만이 아니라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이 방송을 보잖아요 이 방송을 보면 쭉 그 리스트가 나와요 이 두 방송을 보면 뭐 국방부 장관도 사망했다 뭐 누구 뭐 총책 뭐 전략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제 책사죠 책사 총책도 사망했다고 리스트를 갖다가 쭉 읊습니다. 이 영상에 보면. 그러니까 한번 방송 끝나면 들어가서 한번 보시라.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란은 인제 거의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제 언론 한국도 이 보도를 볼 때 그거를 갖다가 뭐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몇 번 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야 뭐 항상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트럼프의 한국 언론 중에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대하는, 트럼프 싫어하는 언론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YTN하고 MBC예요. 그러니까 이 폼새를 보면 YTN은 항상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메네이 사망했다 이런 건 잘 안 써요. YTN하고 MBC는. 왜냐하면 이거는 트럼프의 이제 공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혁명수비대 사망했다 이런 건 이제 SBS, KBS 이런 데에서 보도를 하고, YTN은 뭐냐? 속보. 트럼프 미국 조금 전 이란 내 중대 전투 시작했다. 이제 이런 거.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YTN은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이 중대 전투 시작했다 하면서 이렇게 YTN의 스탠스는 뭐냐? 제가 잠깐 YTN의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자면, 그러니까 언론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하실 때 좀 구분해서 보시라 이런 거예요. 자, 지금 트럼프의 공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멕시코예요. 최근에 있던 일인데 한 2주 전 정도에, 1주에서 2주 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멕시코에 마약왕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상금을 갖다가 무려 216억, 그 한 사람의 현상금을 이 사람 잡아오면 216억 드릴게요. 이럴 정도로 심각한 정말 마약왕 카르텔의 총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사살이 됐어요. 그래서 뭐 블랙호크의 특수부대 총출격해 갖고 결국 이제 사살해 갖고 죽었는데, 그 YTN의 스탠스를 보면, 자, 여기 뭐예요? 뉴스와는 뭐죠? 마약왕이 제거됐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현상금 216억 마약왕의 제거가 됐다? 그런데 그 제거를 어떻게 했느냐? 블랙호크 특수부대 총출격해 갖고 결국 이 멕시코의 마약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똑같은 배경 화면이에요. 불타고 있는 똑같은 배경 화면이죠. 근데 이 YTN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미국하고 이렇게 해갖고 어쨌든 간에 마약왕이 제거돼 갖고 결국은 뭐예요? 멕시코가 전쟁터로 변했다. 대혼란이다. 카르텔 보복에 수십 명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 그러니까 그 YTN이나 MBC는 트럼프가 한 행동에 대한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아니 정상적으로, 이게 좋은 일 아닙니까? 마약왕이 제거됐으면 이게 축하할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언론에 따라서는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멕시코가 전쟁터로 변했다. 카르텔을 보복해 갖고 수십 명이 사망해. 그럼 예를 들어서 마약왕이 살아 있으면 그럼 수십 명이 안 죽습니까? 수십 명이 아니라 오히려 수십 만 명이 죽을 것 같은데 마약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언론에 따라서 약간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해서 보시라. 어디에 이렇게 포커스를 주는지. 그리고 혹시 그 영상을 갖다 보면 이 영상 지금 많이 떠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떠다니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밤중에 엄청 떠다니던 영상이에요, 이게. 자, 이게 뭐냐면 이란이 미사일로 지금 왜 항공모함이 두 대가 가 있잖아요. 한쪽은 동쪽에 링컨 항공모함 있고 하나는 서쪽에 그 지중해 쪽에 이렇게 지금 두 대의 항공모함을 갖다가 딱 박아 놓고 거기서 비행기 띄우고 그래서 이제 폭격을 하고 이스라엘 쪽에서 비행기 떠서 폭격,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상에 보면 이게 있어요. 이란의 미사일이 슉 날아가 갖고 정확하게 미국의 군함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 불이 나 갖고 난리가 났죠. 정면으로 폭파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페이크다라는 게 다수설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댓글에 쭉 읽어보면 이거 가짜 영상이네, 가짜 영상이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죠? 트럼프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갖다가 설명하면서 미군의 피해는 지금 사상자가 없다. 여기 있잖아요. 우리 측 사상자 없고 피해도 최소 수준이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이 영상이 진짜라면, 아니, 여기는 그 군함 안에 있는 사람, 이거 미국 군함인데, 다 죽었겠죠?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다 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상자가 없었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지금 여기서 보는 대로 이제 이란 안에, 그러니까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지상군 투입이죠. 원래 전쟁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군 투입해갖고, 장악해갖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지상군 투입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 조금 전 이란 내 중대 전투 시작에 이란 안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희생이 따르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설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게 이 연설 들어보시라는 게 연설의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의 히스토리를 갖다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8분 동안에. 여러분, 이란의 히스토리가 뭡니까? 맨 처음에 호메인이죠. 호메이니가 반란을 일으켜서 갖고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호메이니를 갖다가 제거를 했는데 호메이니 다음에 타자로 나온 게 누구냐? 바로 이게 뭐 축출됐다는 죽었다는 바로 이분이시죠. 하메네이죠. 하메네이는 무려 37년 동안 독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이 하메네이의 직책은 대통령보다 위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 측근이 아니면 하메네이 측근이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혹시 반대파가 대통령이 되면 하메네이가 종교 재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알라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에서 내려오고 후보가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37년을 갖다가 완전 독재 정권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 자, 또 하나.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란은 어떤 국가냐? 이 하메네이의 이란은 어떤 국가냐? 지난 37년 동안 호메이니까지 하면 47년, 트럼프는 47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7년 동안 이란이 한 짓은 뭐냐? 세계의 테러 집단을 갖다가 보호하고 적극 지원하고 후원한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 뭐 이스라엘하고 그 하메스 뭐 이런 전쟁에서 보듯이 그 뒷배가 다 누구죠? 이란이죠. 이란이 돈 되고 무기 되고 해갖고 결국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9.11 나오는 이란의 그 이슬람 강경파 누구 지원을 받습니까? 결국 이란의 지원을 받고 결국 쌍둥이 빌딩 폭격해갖고 폭삭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깐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테러, 대부분의 테러의 뒷배는 누구냐? 이란이 적극 무기를 지원하고 이란이 적극 돈을 대고 그래갖고 결국은 세계 테러.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야? 이 하메네이의 제거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결국은 뭐예요? 세계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건이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트럼프 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이란은 결코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란이 계속 지금 뭐예요?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핵무기를 개발해 갖고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란의 핵무기는. 그래서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이 테러 집단, 세계적인 테러 집단이 만약에 핵을 갖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는 때는 늦으리다. 그래서 뭐예요? 첫날 폭격을 갖다가 25분 동안 폭격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첫날 폭격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제일 먼저 폭격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거 방송에도 했었는데 처음 이락을 폭격한 게 미국의 그 폭격기가 하나는
서쪽으로 가고 편대가 서쪽으로 가고 그건 이제 페이크라고 그랬어요. 괌을 향해서 갔고 그 사람들이 눈길을 갖다가 폭격기가 서쪽을 향해서 가네. 라고 했을 때 1시간 후에 폭격기를 갖다가 동쪽으로 보내갖고 18시간 비행을 해서 공중급유를 받아서 비행을 해갖고 폭격을 했는데 25분 폭격이었어요. 그 폭격은 뭐냐? 이란의 핵시설, 주요 핵시설이 4군데가 있는데 그 4군데를 갖다가 폭격해갖고 완전히 핵시설을 갖다가 망가뜨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의 연설에 보면 이란은 결코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이건 세계적인 재앙이다. 지금 이 경고를 하면서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까부순 게 뭐냐?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연설에 보면 이란의 핵시설은 완전히 괴멸되고 완전히 파괴됐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왜 그 오늘 새벽에 폭격은 도대체 뭐냐? 이건 뭐야? 이제 핵시설은 완전히 끝났고 이 정권을 바꿔야 되는데 아무도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건을 놓고. 그러니까 이란은 마음대로 뒷배 노력을 한 거죠. 테러 집단의 뒷배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무기 대고 돈 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측에서 큰 형님 역할을 한 거죠. 테러 집단에. 그거를 갖다가 역대 대통령이 아무도 해결 못 했는데 결국은 트럼프가 하메네이.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제 두 개 영상을 갖다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 쪽에서 얘기하는 영상을 보면 조금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위해서 한 수개월 전부터 미국하고 긴밀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 영상에 보면은 이제 쭉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정밀 타격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메네이가 어디 있고 국방부 장관이 어디 있고 뭐 누가 어디 있고 누가 어디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미 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그걸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폭격을 해갖고 결국은 죽였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에서 그 뭐죠? 이거를 갖다가 하메네이 죽은 거, 예. 이거를 갖다가 DNA를 갖고 있고 사진을 확보하고 죽은 사진. 정말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대단한 이스라엘인지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엘리야님, 시아파의 특징. 예. 엘리야님이 이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육신원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엘리야님, 반갑습니다. 오, 예. 한동훈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역대 대통령이 했어야 되는데 눈치 보느라고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결국은 47년 만에 트럼프 말대로 의하면 47년 동안에 눈치 보느라고 못한 일을 이번에 트럼프가 해냈다.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이 트럼프의 그런 거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YTN하고 MBC의 그 스탠스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MBC도 이런 식이에요. YTN하고 스탠스가 똑같은데 이란 혁명 수비대 역대 최대 보복, 미국 거점 동시다발 타격.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뭐죠? 이 하메네이가 결국 죽었고 거기 총사령관이 죽었고 그 주요 인물들 그동안 독재를 했던 그 주요 인물들이 죽었다가 중요한 거잖아요. 초점이. 근데 이 YTN하고 MBC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훨씬 중요한 거야. 왜? 그래야 트럼프를 깎아내릴 수 있으니까.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게 트럼프를 깎아내리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어쩐 건지 제가 무슨 YTN 들어가 뭐 사장도 아니고 MBC 사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사 보도를 보면 그런 게 너무너무 티나게 기사를 쓴다. 헤드라인을 너무 티나게 잡는다. 그래서 이란 숙민형대 그러니까 최대 보복,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죠.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춰갖고 마치 이란이 건들지 말았어야 될 벌집을 건드려서 벌에 왕창 쏘이는 형국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
하기야 뭐 보도하는 건 지네들 마음이니까 어쩌겠어요. 우리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제가 오늘 썸네일에 쓴 대로 그러면 트럼프가 무슨 환경이 좋으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트럼프를 갖다가 뭐 100% 모든 국민이 트럼프를 전폭 지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썼죠. 앞에 뭐예요? 트럼프표 정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다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는 이게 한동훈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동훈도 지금 뭐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뭐 당원 제명당하고 잘려나가고 그렇게 하고 뭐 지지자가 그렇게 옛날보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좀 트럼프를 그럼 열악한 환경 속에도 어떻게 트럼프는 이 트럼프표 정치를 계속 해갈 수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열악한 환경 속이지만 좀 벤치마킹해서 한동훈표 정치를 갖다가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맥락으로 제가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열악하다는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죠. 트럼프도 트럼프 생각대로 지금 안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제가 지난주에 방송한 대로 미국 대법원에서 관세는 위법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관세를 갖다가 뭐 15%, 25%, 뭐 100%뭐 이런 식으로 관세를 갖다가 이렇게 그 왜곡하고 체결하는데 그게 위법이다. 왜? 관세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 속한 게 아니라 100% 의회에 속한 거다 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갖고 한때 그 판결이 나오자마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줄 소송이 일어날 거다. 관세 환급에 대한 줄 소송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소송했다는 국가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 그래? 아, 그러면 관세로 안 하고, 그러니까 뭐야, 뭐, 그 뭐 국회의원한테 속하는, 뭐 국회에 속해 있던, 뭐 그런 거 하고 그냥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냥 대통령령으로 그냥 대응할게 하고 나온 게 뭐예요? 일률적으로 모든 국가에 15% 플러스, 지금의 관세 플러스 15%의 관세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못 거는 거죠. 왜? 그건 이제 의회 소관이 아니라 그냥 행정부 소관으로 15%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뭐야, YTN은 또 기사를 항상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궁지에 몰린 백악관 초비상. 이게 뭐예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YTN이 썸네일을 만든 게 이겁니다. 궁지에 몰린 백악관 초비상. 왜? 대법원에서 관세 위법 판결을 말했다. 그다음에 탄핵이 미국 전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 YTN은.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도대체 YTN은 무슨 근거로 이 탄핵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 근거를 좀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TN 사장님. 그리고 MBC는 지금 뭘 부각시켜요? YTN하고 MBC 스탠스가 그랬잖아요. 어떻게든지 트럼프의 까대고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갖고 어쨌든 디스를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텍사스에서 이번에 선거를 했는데 텃밭 텍사스 마서 참배했다. 공화당 후보가 된 게 아니라 원래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층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민주당 후보가 됐다. 그러면서 뭐예요? MBC에서 썸네일을 어떻게 해요? 손대면 지는 트럼프다. 트럼프는 끝났다.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금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하지만 관세는 뭐예요? 뭐 걱정할 거 없어. 그냥 관세를 갖다가 지금보다 니네들이 더 내면 더 냈지 덜 내게 되진 않을 거야. 뭐 대법원이 뭐 이게 위법이고 자시고 해도. 근데 제가 이거 방송했듯이 유럽에서는 야, 우리 소용없다. 그냥 트럼프하고 협의한 그 관세 유지해달라.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트럼프가 지금 자기가 생각한 정치를 갖다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트럼프표 정치를 갖다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님, CNN 뉴스를 그대로 쓰나 봐요. CNN은 좌파 중에 좌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CNN하고 MBC는 통하는 게 있을 거거든. 스탠스가 똑같아. 성격이 똑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트럼프가 지난주에 국정연설,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얘기한 연설, 국정연설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108분, 거의 2시간을 했다. 지금까지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이 미국의 황금기고 대부분 판결 유감하다. 관세는 더 세질 것이다. 거기서도 공견하게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 연설을 할 때 그래도 대통령이면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해갖고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2시간 연설을 갖다가 국회에서 하는데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거기다 대고서 이재명은 살인마다, 이재명은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안 좋은 쪽이 라이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혹시 미국 사람하고 싸울 때 걔를 열받게 하려면 그냥 간단합니다. 뭐 딴 얘기할 거 없어요. 뭐 딴 욕할 거 없이 you are liar. 그러면 얘가 뒤집어집니다. 부터 이성을 잃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거짓말장이라는 게 가장 치욕적인 그런 단어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자격으로 의회에 연설하는데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 아랍 계통 히잡슨 여인의 얘기는 뭐냐? 머더러 살인자다, 라이어 거짓말장이다. 를 갖다가 2시간 내내 악을 고래쓰면서 했다. 트럼프의 방은 뭐죠?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사람들 미쳤다.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뭐 여러모로 트럼프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열악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러면 이 거침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는 보통 결정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고 이거를 설득해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트럼프의 설득을 당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금은 그렇지만 국민들이 설득을 당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런 거에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굴곡 역사 트럼프 마두로 축출로 자신감을 얻었다. 여러분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그전 한 달 전쯤에 직접 보여준 거 아닙니까? 특수부대를 갖다가 투입해갖고 마두로와 마두로 와이프를 갖다가 잡아다가 생포를 해다가 미국 감옥에 쳐넣었다. 정말 순식간에 번개처럼 완벽한 작전에 성공해갖고 마두로는 지금 감방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마두로를 갖다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마두로 전통적인 좌파 독재자죠. 그다음에 뭐예요? 마두로 마약의 비호자죠. 대통령이지만 마약의 비호자로 미국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결국 미국민들을 그 마약은 다 최대의 마약 시장은 미국입니다. 예. 이거 그 멕시코로 들어오던 베네수엘라 통해서 들어오던 중국으로 들어오던 어쨌든 미국은 최대의 마약 시장이다. 어차피 돈은 다 미국에 있으니까 마약살 돈은 다 미국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조금씩 이해를 해갈 거다. 역시 트럼프. 그다음에 뭐예요? 이민.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는 불법 이민 문제예요. 근데 트럼프가 아주 초강력 대응해서 아예 제3세계 이민을 영구히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불법 이민을 잡겠다. 그래서 이제 불법 이민을 이제 단속하는 과정에서 너무 심했느니 어쨌느니 뭐 사람이 죽었느니 어쨌느니 이걸 갖다 막 부각시키면서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이 불법 이민 문제는 왜 미국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요. 불법 이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미국의 실업률은 급격히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의 실업률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MBA 하면서 미국에 한 4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 있어요. 슈퍼마켓에 매니저를 써야 돼요. 그 매니저 내지는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일반 시티즌을 쓰면 가격이 한 4배 정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보험해 줘야죠. 급여도 제대로 줘야 되죠. 보험해 줘야 되죠. 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4배 정도 들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스패니시, 우리가 대개 보면 이제 불법 체류자의 대명사는 이제 스패니시라고 해서, 스패니시는 이제 남미 쪽에서 멕시코 쪽에서 올라온 사람 통틀어서 그냥 스패니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스패니시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슈퍼마켓에서 스패니시 불법 체류자를 갖다가 쓰면, 걸리면 작살이 나지만, 알게 뭐예요? 알게 뭐예요? 그러면 4분의 1밖에 안 들어. 4분의 1밖에. 그러고 사고가 나도 아야 소리도 못 해.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시티즌이 일하다가 만약에 뭐 어디 상처가 나거나 어디 발이 부러져거나,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이라도 하나 잘려나가거나 그러면 정말 슈퍼마켓 망합니다. 미국의 그 배상법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지막지하게 심해 갖고, 제가 얘기했죠. 제 친구 하나가 그 카이로프로텍 그 의사를, 한국 사람인데 이민 가갖고 시민권 얻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스페니시한테 당해갖고 여태까지 10년 동안 번 돈을 갖다가 다 뱉어내는, 그 정도로 이게 사고 하나 났다 그러면 미국은 완전히 이 로여들이요, 늑대 같아요. 늑대처럼 모여들어갖고 자관 그냥 그 다 이게 뱅크럽을 시켜요. 돈을 갖다가 다 뜯어내.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불법 이민자를 하다가 뭐 어디 다치거나 뼈 부러지거나 뭐 손이 잘리거나 얘가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스테이터스가 불법이.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주인들도 불법 이민자를 갖다가 소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적인 시민권자들의 일자리는 없어져요. 불법 이민자들이 아주 싼 가격에, 아주 저렴한, 아주 리스크도 아주 낮은 상태에서 계속 고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다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 이거 너무 심하다, 무슨 불법 체류자 뭐 해갖고 뭐가 어쨌다, 이건 언론이 얘기하는 거고, 실적으로는 미국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제가 미국에 4년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정책이 맞는 거예요. 이 불법 이민자를 갖다가 골라내는 거, 추방시키는 거, 이건 맞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마약과의 전쟁을 갖다가 선포하면서 이런 식으로 뭐 마드로 잡아버리고 마약왕 제거하고, 멕시코의 마약왕 제거하고, 이거는 궁극적으로 지지를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항상 그랬죠. 미국에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고, 제가 이제 대법원 그걸 뭐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분명히 국익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틀리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이 위법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은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 왜? 아직도 대통령 선거할 때 성경책에 손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근데 이 뭐야? 이 트럼프 집안은요, 굉장히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도 그 작업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일기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한 게 뭐냐면 종교의 자유 이렇게 해갖고,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게 그 불법이 아니었어요. 위법이 아니었어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 종교의 자유다. 왜? 아니 거기 크리스천만 다니냐? 이슬람 사람도 다니고 불교 믿는 사람도 다니고 무교 신자도 다니고 했는데 왜 학교에서 성경을 가리키냐? 그래갖고 이 종교 자유법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다 이 금지를 시켰어요. 학교에서 성경 가리키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그걸 갖다가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원상회복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성격하고 별개로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성격이 괴팍하고 뭐 이런 것과 별개로, 어쨌든 트럼프는, 여러분 그 주니어 트럼프, 실세 중에 실세라는 주니어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간증된 거를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귀를 스친 거, 고개를 갖다가 돌리지 않았으면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 즉사했을 것이다. 그걸 갖다 주니어 트럼프가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간증을 갖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트럼프 집안은
어쨌든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크리스찬 집안이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한테도 강력한 그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왜 결국은 인정을 해줄 거냐. 그러니까 이런 제가 좌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좌파는 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걔네들 우리식으로 하면 개딸들이죠. 개딸들은 인정을 안 해요.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과 지금 뭐 반대쪽으로 가는데 그걸 갖다가 인정하겠습니까? 그건 전 한동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좌파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암만 노력해도 좌파들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국에도 중도층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중도층은 이 트럼프의 그 진심을 갖다가 충분히 알아주리라. 이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한동훈 대표가 트럼프를 배치마킹하라는 거는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트럼프는 민주당에 신경 안 써요. 제가 얘기했죠. 민주당을 갖다가 얘는 어떻게 그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미친놈들이 모인 거다. 이렇게. 이 사람들 미쳤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극우, 독자, 얘네들은 미친 거예요. 쉽게 하면 극우도 미쳤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식 표현에 의하면 극우도 미쳤고 극자도 미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뭘 인정을 받거나 얘네들을 뭐 설득하려고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트럼프의 지지자들 플러스 누굽니까? 중도층. 이쪽도 칼라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중도층. 중도층은 되게 중도층의 정의가 뭐냐? 중간이 아니라 중도층의 정의는 이런 거잖아요.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하지만 본인이 사는데 불편 없이 그렇게 잘 살고 싶은. 그러니까 정치색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이래서 뭐 골수 뭐 이재명이나 뭐 골수 한동훈이나 이런 게 아닌 그런 정치색이 별로 없는데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그냥 나는 내가 내 삶 잘 살고 내 아들 딸들이 그냥 잘 크고 잘 살고 그냥 좋은 나라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중도층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도층은 그때그때 따라서 어떤 때는 민주당을 찍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국힘을 찍어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똑같습니다. 그런 중도층이 어떤 때는 공화당을 찍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민주당을 찍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여기 얘기한 대로 이 뭐야 극자 극우한테는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 극우들이나 지금 국힘 안에 있는 극우들이나 아니면 극좌 뭐 개딸들이나 이런 거는 그냥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야. 그냥 미쳤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나라를 망치고 있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트럼프는 어디에다가 집중하느냐? 미국의 부강, 미국의 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자꾸 이제 관세 정책을 모든 돈을 미국으로 지금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 미국의 부강, 그다음에 뭐예요? 불법 체류자. 얘네들은 뭐예요? 암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추방해야 된다. 그래야 미국 시민들이 잘 산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 갖다 실행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뭐냐? 내부의 결속이 공고하다. 이 내부 결속이 공고하다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 이 피부로 느끼시려면 이거를 갖다가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된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2시간가량 연설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뭐 2시간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짤들이 떠 있어요. 뭐 5분, 10분짜리 이런 이 영상 짤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SNS에 금방 검색이 됩니다. 그런 거 보시면 알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할 때마다 기립박수를 해요. 막 하고 기립박수하고 트럼프 트럼프 외치고 USA USA 하고 프레지던트 프레지던트 외치고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트럼프가 뭘 하고자 할 때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아주 공고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면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다. 트럼프 안에. 그래서 전쟁 수행이라는 게 굉장히 치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트럼프가 그런 치밀한 조직, 공고한 조직을 갖다가 갖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 이 중도층한테. 이 개딸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중도층. 개딸하고 극우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도층한테 하나씩 보고 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마약. 그다음에 최근 멕시코 마약관 사달. 뭐 이란 뭐 37년간의 독재 종식. 뭐 이런 거. 그러면서 트럼프가 연설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이 정말 너희들 세대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다. 무슨 게? 여러분이 독재를 종식하고 이란에서 독재를 종식하고 여러분이 민주적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왔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가질지 이거를 갖다 정말 이게 잡을지 안 잡을지는 여러분 소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좀 해야 될 거는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이번 트럼프의 그 행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행보에 대해서 저는 그 한동훈 대표도 이 대상을 갖다가 좀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이 한동훈 대표가 어제 올린 건데 저를 반대하는 분들께 이제 이거는 어디서 얘기한 거냐면 이제 뭐 대구 서문시장 이렇게 돼 있죠. 2월 27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그 얘기한 거를 갖다 이제 짤을 갖다가 해갖고 올린 영상인데, 그러니까 저를 반대하는 분들께 항변을 하는 거죠.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 한동훈을 반대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항변을 하느냐? 아니 윤석열 노선으로는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절연을 해야 된다. 이 보수를 재건하려면 이 절연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영상 짤로 올린 거예요. 여러분 뭐 한동훈입니다라는 그런 그 유튜브 방송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게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아직도 정확하게 타겟층을 찍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트럼프의 우리 한번 벤치마킹해 봅시다.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타겟층을 잡고 있죠? 제가 얘기한 대로 정확히 중도를 타겟하고 자기 전통적인 지지자 플러스 중도층. 그리고 뭐요? 그 반대쪽에 있는 개딸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한동훈에 대한 그 개딸들 그리고 극우들 한동훈과 반대쪽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개딸도 한동훈과 반대쪽에 있고 극우들도 한동훈과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 이 사람들은 미쳤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세력들은 뭐냐?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잘라내고 포기했단 말이야. 이 극우들과 개딸들은 아예 포기했어, 트럼프는. 그리고 중도층을 겨냥해서, 그리고 본인의 지지자를 경우해서 나는 결국 뭐예요? 인류가 해결 못한 이 이란의 문제. 이란이 제일 심각한 게 왜 그 테러 집단들의 온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뒷받침을 갖다가 무기도 되고 자금도 되고 했던 그 온상. 더군다나 핵무기를 갖다가 소유하기 일보 직전. 근데 그런 걸 다 괴멸시킨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인정받을 날이 곧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도 이 타겟층을 갖다가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게 올린 이유가 뭘까요? 누구들한테 이건 뭐야? 지금 절연을 하지 않는 건 극우들입니다. 극우들한테 계속 설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응? 절윤해라. 절윤 안 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한동훈이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1년, 2년, 5년을 갖다가 극우를 붙잡고 설득을 한다고 그래서 극우들이 설득이 되고, 정말 한동훈 말이 맞네. 처음에는 내가 이게 절윤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5년 듣고 보니까 한동훈 말이 맞았네. 이제 절윤을 해야겠네. 이렇게 돌아섭니까? 한동훈을 지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동훈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가 와갖고 극우들을 붙잡고 절윤해야 된다, 절윤해야 된다, 암만 얘기해도 안 들을 것 같아. 여러분은 들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할아버지가 와갖고 그들을 붙잡고 절연해야 되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입니다. 얘기하면은 정말 맞구나. 할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절연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아.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에너지를 빼죠? 왜 이렇게 에너지를 여기다 다 소모를 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거를 갖다가 올린 의도가 이 극우들을 갖다가 설득하겠다. 윤석열 노선 절연을 시키겠다. 만약에 이런 거라면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번에 대우가서 한 얘기죠. 인터뷰하면서 저는 국힘에서 제명되니 국힘으로 당당하게 돌아갈 거라는 말이죠. 반드시 그러니까 국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극우를 설득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거 썸네일에도 썼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계속 강조를 이거죠. 보수 재건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보수 재건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방명록에도 썼다고 그랬잖아요. 보수 재건에 제가 이거 방명록에도 쓸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의 캐치프레이인데 이 보수 재건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이거 한동훈 페이스북에서 제가 캡처해 놓은 겁니다. 서문시장이 이렇게 미어 터질 정도로 정말 이렇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한 이 보수 재건이라는 그 의미가 혹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보수 재건에 앞장서겠다는 의미가 혹시 제가 이 얘기인가요? 이 얘기인가요? 보수 재건 이퀄 국힘으로 당당하게 돌아가겠습니다. 이 얘기인가요, 혹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국힘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이퀄 보수 재건인가요? 그럼 국힘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해 내갖고 국힘으로 돌아가서 지금부터 열심히 설득해 갖고 윤석열 절윤 없이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국힘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거를 열심히 하는 게 혹시 이 국힘을 갖다가 고쳐 쓰는 게 한동훈 대표가 표현하는 보수 재건이라는 의미로 쓰시는구나. 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 보수 재건을 앞장서겠다는 의미가 제가 국힘을 갖다가 고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국힘을 갖다가 고쳐 쓰겠습니다. 거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보수 재건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층한테 아무 설득력도 없다. 왜? 지금 중도층은요, 90%가 넘는 중도층이 국힘을 갖다가 미워해요. 증오해요. 국힘은 안 된다. 이 결론을 냈어요. 90%되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국힘으로 돌아가면 이게 뒤집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동훈이 국힘으로 돌아가는 순간 중도층의 90%가 국힘을 지지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항상 요구하는 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하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도층, 국민이라는 건 중도층이잖아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극우도 아니고 극자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이라는 거는 한 줌이라면서요. 독자도 한 줌이고 극우도 한 줌이라면서요. 그 한 줌이 아니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도층의 의중을 따라가는 게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닌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중도층이 지금 국힘을 포기했어요. 국힘은 못 고쳐 쓴다 하고
지금 90% 이상이 증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 당은 망해야 되는 당이다. 도저히 찍어줄 수가 없다. 근데 한동훈이 계속 지금 보수 재건을 위해서 국힘을 고쳐 갖고 어쨌든 국민의 중도층에 마음에 들게 바꾸겠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왜 방향을 갖다가 그렇게 잡고 애를 쓰는지 저는 그 점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제가 한동훈의 골수 지지자지만 여기 보세요. 구름대처럼 모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놓고 제가 국힘을 고쳐 쓰게 결론은 그거잖아. 제가 국힘에 돌아가서 국힘을 고쳐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그거를 갖다가 이해하고 호응하고 정말 한동훈 말이 맞아? 한동훈이 들어가서 국힘을 고쳤을 수 있어? 그러면 국힘은 보수당으로 다시 태어나고 보수가 재건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저도 그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논리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자, 여러분들 생각을 갖다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천생 한동님, 신정이든 뭐든 형태만 다를 뿐, 독재란 것은 결국 국민들을 압제하고 독재 정권에 줄을 댄 특정 세력의 귀족화 및 부패와 폭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자국민 학살까지 자행한 독재 국가는 자정 능력 상실, 미국 이스라엘 속내가 어떻든 이란이 이번에도 변치 않는다면 이란의 봄은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민이 깨어나야만 민주주의도 가능. 예. 결국은요, 국민 수준이에요. 동의합니다. 결국 국민 수준이에요. 제가 국민 수준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정몽준 아들, 그 사람도 이제 40대가 될 것 같은데 정몽준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 아들이 20대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야. 이 얘기 때문에 정몽준이 사퇴를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단어가 국민 수준이라는 단어예요. 자존심 상하잖아. 우리 국민 수준 예를 들어 이재명을 뽑는 국민 수준 이러면 모든 사람이 저를 욕할 거 아닙니까? 너 잘났어? 그래, 너네 똥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민감한 단어인데 지금 트럼프가 연설에서 한 건 뭐냐면 지금 한 세대, 너희 세대에 올까 말까,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잡냐 안 잡냐는 이란 국민한테 달인 거다. 누가 옆에서 숟갈을 떠먹이지 못한다. 밥상은 다 테려둬도 먹는 건 니네들이 먹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켜보겠습니다. 이란 국민이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챙겨 먹는지 아니면 그 국민 수준대로 다시 독재자의 노예로 들어가는지 봅시다. 예, 엘리야님, 이란이 변화할까요? 더 질주하듯 하기도 하고요. 트럼프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의 지지가 강해서 그나마 잘 견디는 듯.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미국의 그 독실한 크리스찬, 우리가 왜 그 바이블 벨트라고 미국에 보면 그, 제 아이가 그 고등학교를 그 바이블 벨트에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걸 잘 아는데 그 남부에 그 바이블 벨트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전통적인 남부에. 거기가 대부분 다 트럼프 지지층이죠. 왜? 트럼프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건 다 인정합니다. 예, 트럼프의 괴팍한 거를 별개로, 그거와 별개로 트럼프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건 다 인정한다. 예, 육선생 한동훈님, 아, 엘리야님, 예, 신실한 기독교인은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67년생 안동훈님, 64년 트럼프 발표대로 이번이야말로 이란 국민이 독재 세력으로부터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라고 봅니다. 자국민을 항살하는 정권에 숨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세라도 독재 정권을 때려주어서 그나마 약화된 독재 옹호 세력을 뒤엎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죠. 없습니다. 예, 엘리야님 동의합니다. 예, 한동훈님. 예, 육천생 한동훈님. 예,
국가 주권을 내세워 외세의 간섭이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식의 논리에 찬동하지도 않고 냉전 시대의 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외세의 그 개입이 이게 정말 나쁜 거다,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한국은요 지금도 일본 땅이야.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한국은 중국 땅이야. 아니, 우리 중국한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뭐 병자호란부터 시작했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최근에도 결국은 뭐예요?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한국, 조선, 그때 당시 조선이었죠. 아, 그렇게 해갖고 식민 통제를 하던 때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이 2차 대전의 결과로, 그 결과로 한국은 독립하고 필리핀도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외세의 개입이 무조건 나쁘다,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무식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란도 이 기회를 갖다가 잘 살려서 민주국가로 행복하게 살으시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이란의 국민 수준이 어떤 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육신생 감독님, 예, 주권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때 국민을 학살하는 정권이 국가 주권을 정당하게 주장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석유를 노리든 뭐든 이란 독재 정권이 석유 주고 있다 해서 국민들한테 골고루 혜택 돌아간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제가 이거는 보도가 진작에 나왔는데 이미 그 이란에서는 낌새를 눈치채고 이거 정권 오래 못 가겠구나, 낌새를 눈치채고 지금 이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독재를 갖다가 혼자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독재라는 이제 그룹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도 똑같습니다. 한 2만 명의 그룹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김정은한테 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떵떵거리고 사는 제가 북한 방문했을 때 다들 배가 나왔어요. 하도 잘 먹어갖고. 여러분, 원래 당뇨병이라는 거는 이게 선천적으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당뇨병은 뭐예요? 부자병이거든요. 이게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당뇨약 구해달라고, 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 방문할 때. 그런 것처럼 그 부를 한 2만 명에서 한 4만 명 되는 그룹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부를 갖다가 호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진작에 한 달인가 두 달 전부터 나왔는데 이 하메네이 세력의 대부분이 지금 엄청난 부를 갖다가 이미 해외에 다 짱박아 놨다, 돌렸다. 그다음에 하메네이가 러시아 망명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어나면 하메네이가 살기 위해서 러시아로,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 가겠어요? 뭐 러시아로 갈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로 갈 거기 때문에 러시아에다가 다 묻어두고, 근데 그 돈 지금 어떻게 찾을지 모르겠어. 하메네이가 죽으면 외국에 지금 짱빠가 돈을 갖다가 눈먼 돈이, 그러니까 세상에 눈먼 돈이 참 많아. 이런 식으로 독재자들의 눈먼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 돌아가는 게 아니라 특정 독재 그룹, 뭐 북한하고 똑같은 거죠. 예, 특정 독재 그룹이 완전히 독식을 해서 배가 터지게 당뇨병 걸릴 정도로 배 터지게 먹고, 일반 국민들은 완전히 거지가 돼 갖고 방황하고. 엘리야님, 이란은 이슬람 원리주의로 아마도 더 광분 상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종교가 이게 합하면 이제 이게 사람이 미치죠. 예, 유시원생 한동훈이, 만약 대한민국이 독재국가가 되고 국민을 탄압하여 학살이 자행되는데 우리 스스로 독재를 뒤엎을 힘이 없는 상황이 안 된다면, 저 같으면 외세 관심 운운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고, 누구라도 와서 국민 학살은 정권 뒤엎어 준다면 환호하고 고맙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님, 창당을 못하게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좀 알려주세요. 이은경님, 저도 정말 궁금해요. 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의 이번 이란에 대한 전쟁, 아주 치밀한 계획과 어떤 타겟을 갖다가 정확히 하는, 제가 너무 웃긴 케이스하고 하나 캡처를 해갖고 있는데, 채널에 의해서 어떻게 그 헤드라인을 다냐, 하메네이 폭사.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이제 그 공습으로 폭격을 받아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살을 당한 게 아닙니다. 예, 정밀 타격으로 해서 죽었고 DNA는 이스라엘 쪽에서 확보를 했다. 사진도 찍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수뇌부 최대 15, 제가 그랬죠. 국방부 장관 필요해서 핵심 인물들 정밀 타격해갖고 다 폭격으로 죽였다. 그 다음에 뭐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해외 순방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북미 대화하도록 페이스 메이커 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생각할 때는 번뜩 생각난 게, 자, 마두로, 베네수엘라 끝났고, 이란, 독재 국가 끝났고, 그러면 뭐야? 지금 김정은이네?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이재명이. 김정은이네? 야, 이거 김정은이 위협하면 어떻게 돼? 이거 대북송금 이게 또 김정은이 죽기 전에, 이판사판이고 까버리면 뭐야? 자기도 대통령 내려야 되고, 그런 걱정이 됐나요? 이재명의 본심은 알 수가 없죠. 예, 제가 이재명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금방 반응이 뭐예요? 지금 이란이 구제치고가네. 일단은 김정은이 중요하네. 김정은을 뽑아야지. 북미 대화 잘 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는 제가 맡을게요. 제발 대구송공만까지 말아주세요. 뭐, 영암 편집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맥락에서 얘기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한동훈 대표가 저는 이런 건 의미가 없다. 그분을 갖다가 설득하려고 저를 반대하는 분들을 갖다가 설득하려고 굳이 이제는 아니 그동안 1년 넘게 계엄을 내가 왜 막았어야 되느냐 탄핵을 왜 정말 목이 닳도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하셔도 된다 이제. 예. 그리고 그구들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다. 아니 왜 그구들 아니 얘기해도 설득이 됩니까? 예? 설득 안 됩니다. 예, 똑똑한 분이 그 정도는 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라. 이 국힘안에서 그거들하고의 싸움은 그만하시라. 그냥 트럼프식으로 그냥 걔네들은 그냥 미쳤구나. 걔들은 미쳤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력이다. 이렇게 하고 마음을 접으시라. 그리고 뭐요? 이제는 중도에 좀 초점을 맞추시라. 이 중도층. 이 국힘하고 친해지면 중도층하고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중도층, 국민을 위한 정치는 중도층을 위한 정치다. 그래서 트럼프식으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냥 본인 갈 길을 잘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늘 방송은 또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실문계를 분석하자. 그래갖고 제가 그 성경의 묵상한 구절은 뭐냐?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의 묵상한 구절은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건 대부분 다윗이 썼다 그래서 다윗의 시다. 다 다윗이 쓴 건 아닙니다. 거기 솔로몬이 쓴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있는데 여러분 시편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노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랩 같은 거죠 일종의. 가사가 길어요. 하지만 이걸 음율에 맞춰서 노래로 불려갖고 제목을 시편이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자, 시편 23절, 2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건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의 시. 내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닿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왜 이걸 끌고 왔느냐?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탄핵을 당하느니 이런 식으로 막 YTN에서 썸네일을 올릴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한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죠. 이미 잘려나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정생명이 끝나는 그런 위기 상황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동훈 대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 하나님이 항상 한동훈 대표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거냐? 한동훈의 원수의 목전에서 한동훈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건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스라엘의 전통은 뭐냐? 왕에게 왕이 된다는 의미로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건 내가 너를
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다는 상징으로 선지자들이 이 왕이 될 사람들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초대 왕인 사울 왕한테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윗한테도 찾아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결국 뭐예요? 왕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혹시 국힘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길을 잘 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사망의 음침한 꼭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동훈을 항상 지키고 계시다.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다. 하나님이 한동훈의 지팡이가 되고 계시다. 막대기가 되고 있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시라. 그렇게 했고 결국은 뭐예요? 누구 눈치 볼 거 없이 극자 눈치 볼 거 없이 그냥 한동훈은 중도의 길을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중도층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도의 길을 가셔서 그럼 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결국은 22대 대통령으로 세우실 거다. 이 원수의 목전에서 그동안 한동훈을 갖다가 딥닦아내고 무슨 뭐 가발이니 뭐니 배신자니 이렇게 얘기했던 극우색과 그 다음에 개딸 세력 앞에서 큰 상을 잔치상을 차려주시는데 그게 뭐냐? 22대 대통령의 취임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5절을 묵상을 하시라 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육선 현우님, 찍과 좌파 정권의 대북 행보는 한통령님 시나리오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속에 제가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동훈 얘기예요.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냐?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이 목덜미를 잡혔다. 김정은한테. 왜? 아니 받은 사람이 너무 잘한다. 준 사람보다도 돈을 받은 사람이 더 한다. 이게 김정은이 까발기는 순간 완전히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진작에 한 얘기다. 말씀드립니다. 사평형님 제가 좋아라고 때론 암송하는 시편 23편. 예, 맞습니다. 엘리야님 아멘입니다. 아이고 아멘으로 받은 아멘은 뭐예요? 교회 한다는 신호를 위해서 제가 이 말에 동의한다. agree. I agree this. 네, 이거 동의한다는 얘기지만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육선생 한동훈님, 와,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뭐 너무너무 많이 설교도 듣고 너무 많이 읽었을 줄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한동훈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 예, 어쨌든 하나님이 한동훈을 지우고 계시다. 그냥 한동훈은 그냥 한동훈표 정치를 좀 하시라. 왜 국힘을 왜 가시까지? 국힘은 뭐예요? 그놈 미친놈들이다. 트럼프 표현에 의하면 미친놈들이다. 나라를 망치는 놈들이다. 상대를 하지 마. 상종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트럼프 배치 마킹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 뜻하지 않게 방송이 1시간 20분이 됐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사실 이 트럼프가 이란을 폭격해서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하메네이 포함해서 핵심 인물 15명을 갖다가 완전히 폭격으로 날려보냈다. 지옥으로 보냈다. 정말 이건 대단한 아마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라고 봅니다. 아무도 못했던 일. 47년 동안 아무도 손내지 못했던 일을 갖다가 트럼프와 이스라엘이 손잡고 해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이게 회복될 거라 언젠가 트럼프의 진심을 왜 그러냐면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그 미국을 갖다가 미국의 돈줄을 쥐고 있는 세력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펌을 다 장악하고 있고, 로펌은 크게 앵글로색슨가가 유대 로펌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금, 보석, 이거는 딴 데는 없어요. 딴 민족은 없고, 유태인들이 미국 전역의 금 유통과 보석, 뭐 사파이어, 뭐 무슨 다이아, 그 모든 유통을 갖다가 그냥 미국의 금은방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미국의 금은방은 그 유대인 인맥 없이는 절대 이 금은방을 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금은방도 유대인 인맥 없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실질적인 돈, 제가 그랬죠. 헐리우드의 재벌은 미국이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또 정치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게 손을 잡고 이란을 갖다가 초토화시켰다는 거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전기가 될 거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저는 이 결정을 정치적인 결정을 갖다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11월 달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중간 선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가면 트럼프가 제가 그랬죠. 이 텍사스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됐다 이번에. 그러니까 트럼프도 돌파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파구를 피하지 않고 제가 항상 그러죠. 전공법이 제일 좋은 해결책이다. 피하지 마라. 그 전공법을 선택해 갖고 이란을 갖다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과 손잡고 아작을 낸 게 결국은 이번 11월 중간 선거를 갖다가 트럼프가 압승할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를 지금 뭐요? 3월 1일 날 만들 이렇게 봅니다. 3월 1일 날 만들어서 이 기운이 결국은 11월 미국 중간 선거에 트럼프의 압승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천생 한동훈님, 한동훈 주의 지팡이로 지탱해 주시고 주의 막대기로 올바른 방향 잡아주시는 대로 두려움 없이 행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되시고 나라를 재건 융성하게 해주시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엘리야님, 한동훈님, 아멘. 사부경님, 이스라엘 전쟁 났다고 하니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국민들 보고 깜네. 예,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7일 전쟁, 옛날에 그 주변 그 아랍 국가하고 여러 차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에서 유학하던 유럽에서 유학하던 젊은 친구들이 다 때려치고 나라 구하겠다고 결집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는 뭐예요? 전쟁 나면 튀겠다고 먼저 내가 튀겠다고. 여러분 베트남이 망한 이유는 베트남 보트피플이 있잖아요. 전쟁이 나니까 부자들이 캐나다 그다음에 그 뭐죠?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거기에 땅 사고 뭐하고 투기해 갖고 다 튀었어요. 캐나다 미국으로 다 튀었어요. 부자들이 먼저 튀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그게 보트피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베트남은 지금 공산국가입니다. 베트남 여러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갖고 베트남이 뭐 민주국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 뭐 왔다 갔다 한 적 아닙니다. 베트남은 공산당 국가고 그다음에 뭐야 중국도 공산당 국가입니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천생 감독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엘리야님 반갑습니다. 엘리야님 모두들 평안한 시간 되기를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이렇게 아이고 1시간 반이 되는 방송, 긴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변함없이 또 내일 월요일도 한통령 방송 저녁 7시에 한통령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